나흘째 1000명대. 백신은 언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3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주말 정도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저희의 역학조사 체계와 경산 의료 체계 자체가 아직 완전한 한계상으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틸 여력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했던 결과들이 한 주말 정도부터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 상태에서 막아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 네. 굉장히 오래됐고 주말부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방역당국의 기대인데 네네. 결과는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흘째 1000명대입니다. 지금 이제 주말로 접어들었지만 뭐 잦아들 기미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이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한 한 두 가지 정도가 다소의 희망적인 시그널인데 하나는 이제 지난 주말 대비로 보니까 이동률이 줄었다. 이건 이동통신의 이 통신 분석을 한 겁니다. 예. 12% 정도 일주일 사이에 줄었고 11월 중순에 비교한다면 30% 이상 줄었다. 아무래도 이동은 줄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로 이제 1000명대 초반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 검사 수를 이제 굉장히 급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숫자는 많은데 이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이제 양성률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체감적으로는 뭐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확진이 다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이 3단계로 올리는데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한 지난주 중반부터는 즉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게 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를 넘겨서 900명대예요. 그리고 3단계에 해당하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아마 이번 주말을 넘기고 지켜볼 상황인데 다음 주 초반의 숫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 지금 뭐 확진자 수가 느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병상 부족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 시스템의 붕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부부가 감염이 됐는데 부인은 이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병실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결국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택 대기 중에 지금 사망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580명 정도가 지금 자택 대기 중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에 병상이 거의 동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확진이 되더라도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령층의 중증으로 가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환자실이나 전문 치료실에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 병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이게 아마 당국이 지난번에 2차 대유행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우리가 1단계로 좀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병실을 많이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조치가 굉장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서야 이제 거점 병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병원들도 사실은 요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들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합니다. 중환자실은 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병원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지금 추가 병상도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서울의료원에 저렇게 컨테이너 지금 병상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아예 저렇게 만들기보다는 체육관 같은 곳을 아예 빌려서 거기에 병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주말 지나서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중증으로 이어지는 게 많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치료를 못 받으면 중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증 환자들 치료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확진이 돼도 병원에 갈 수 있나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 과연 3차 대유행 언제 꺾일까요?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 성탄절 연휴 그리고 그 다음 주 새해 연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성탄절 연휴와 새해 연휴가 2주 연속으로 계속됩니다. 올해만큼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조용하게 연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종교 시설에서 비롯된 확진자 수가 2주 전에 비해 5배나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종단에서는 연말연시 종교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시고 소규모 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역 당국은 아마 이번 주말의 확진세 상황을 보고 다음 주 중에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3단계로 격상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뭐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미용실이 굉장히 붐비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그 혼란과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마 3단계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3단계로 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불편해지는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지 못하면 그다음에 뭐 먹는 거랄지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겪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의아해서 집에 가서 예.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도 뭐 요즘 마트 가면 사람이 많다 그런 일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정부에서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직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3단계를 간다 하더라도 생필품 판매나 허용을 고려하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인원은 제한하겠다는 거고요. 미장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3단계로 가버리면 사실 미장원까지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발이랄지 이런 것들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머리를 자른다랄지 뭐 손질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증인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과 새해 연휴가 있잖아요. 예. 아무리 안 모인다 하더라도 가족끼리라도 모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거리두기만 가지고는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단 지금 계속 전수검사해서 무증상 환자 찾아내는 지금 걸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첫째 중요한데 우리가 전에 너무 K방역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항상 이 얘기했거든요. 겨울 되면 제3차 유행 올 수 있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전수조사 중요하지만 병상 확보와 의료진 보충.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혀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미리 준비를 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병상 확보가 안 되고 또 대기 중에 또 사망한 사람도 나타나고 우리가 전에도 해외에서 딱 보면 병원 못 가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했다는 걸 듣고 사실은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뭐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각국은 연말 연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은 거 아니냐. 당초에 저희가 7월 달부터 성구매 협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 물건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되는 그 전제하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백신을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도입하자라는. 네, 평론가님 사실 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픽을 함께 보시면 보시는 대로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인데 네. 우리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벌써 15개국 넘어서 30개국 가까이가 접종을 긴급 승인을 해서 접종을 예. 시작했거나 조만간 연말에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나온 것만 해도 영국이 시작이 됐고요. 파이자 백신부터 미국 파이자 시작됐고 어제 모더나가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여긴 특이하게 이제 중국 백신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캐나다가 대량으로 물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도 있고요. 사우디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전개돼 나갔는데 자, 우리 백신 계획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조금 늦어져 있죠. 원래는 4월 이후 접종 예정이다가 국민들 불안이 커지니까 당겼어요. 2, 3월에는 시작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이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1,000만 명분. 그런데 아직 승인받은 나라가 없는 거죠. 좀 임상 3상 결과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얀센이 12월 중 계약 완료하겠다. 지금 400만 명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접종, 화이자는 1,000만 명분인데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2월 말에 되면 다행이고 1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모더나도 1,000만 명분인데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대로 다 구매 계약이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급이 정말 2월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가 2월 내지 3월에는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게 과연 지켜질지 혹은 또 지연될지 예. 지금 좀 아슬아슬한 대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약이 완료된 게 유일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네. 이것을 내년 2, 3월에 공급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계약이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 공급 자체가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냥 구두로 약속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복지부는 그 보도에 대해서 당시 화상회의를 통해서 도입 일정을 2, 3월 논의했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없을지 몰라도 서면으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가장 희망인데 이게 가능한지 여전히 지금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약서에 있어도 지금 불가능할 판이에요. 왜 예. 그러냐 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회사가 사실은 그동안 뭐 항암제나 이런 걸 생산한 회사인데 백신은 이번에 처음 생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제 확신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SK바이오하고 이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공장에서.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물량을 빨리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3상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절반을 투여했는데 이게 더 실수로 더 지금 면역력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 쪽하고 다시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영국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영국에서도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또 미국 FDA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게 3상을 성공을 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3상이 언제 되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3월이면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게 언제 지금 이 인정을 받을지 모르고 또 본다 하더라도 계약에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뭐 딱 계약서에 딱 있지 않으면 사실은 계약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확실한 게 이제 화이자 건데 사실은 화이자 거 같은 경우도 이게 화이자도 미국하고 계약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계약을 물량을 많이 축소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원료 물질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백신이라는 게 원래는 선구매 계약으로 체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회사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개발 못 하더라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4월달부터 각국은 여기에 대비를 해서 면책 조항들을 다 각 정부가 마련을 했어요. 이 면책 조항이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지난번 신종플루 있을 때 그때 신종플루 백신을 과다 구매를 했습니다. 한 700억 정도 해서 남았어요. 나중에 다 징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우리는 또 이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먼저 줬는데 떼일 경우에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이 분이 없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호주나 미국에서는 특별히 중심으로 TF를 만들어서 면책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이게 나중에 다 책임 묻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선구매를 다 한 겁니다. 이미 4월달, 5월달에 선구매가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뒤늦게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선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다 우리는 K방역만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치료제 만들 수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이 늦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선구매 계약을 한 데부터 먼저 줘야 되거든요, 물량을. 근데 저는 정부가 무슨 근거로 지금 3월 달에 이 접종을 할 수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가면 3월 달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량을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확신될지도 모르고 나머지 백신들은 우리가 지금 아직 계약도 체결 안 한 상황이고 내년 1월이 돼서야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또 어떨지는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백신 정책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내 치료제만 믿다가 백신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치료제와 백신을 두고 했던 발언 먼저 듣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평론가님 네. 사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치료제도 불확실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뭐 국산 치료제만 믿다가 백신 확보에 안일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었습니다만 저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그동안 치료제와 백신은 이 동종이 아니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했고 다만 치료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백신이 더 어렵다. 백신은 원래 3년, 5년, 10년도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1년 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백신이 먼저 나왔고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엔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 치료제는 좀 요원합니다. 렘데시비르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저 치료제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딱히 약효가 이 효과가 있다라고 드러나기가 어렵고 어떤 환자에게는 이게 되고 어떤 환자에게는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고 국내 녹십자의 이제 치료제가 처음으로 70대 환자 한 명이 치료되는 이제 사례가 나왔지만 한 사례를 놓고 또 단정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순서는 지금 빠른 게 먼저고요.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별도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K방역 때문에 우린 접종을 좀 미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연말에 방역 체계가 허물어지는 좀 양상이 나타나고 백신 도입은 이현종 의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언제가 될지 확신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겨울을 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K 방역만 믿다가 백신 전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 민주당의 방역 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코로나 방역에서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 개발에서 앞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는가? K-방역의 성공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에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야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부러워하는 게 맞죠. K 방역의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는 잊어야 돼요. 과거 얽매이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한발 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근데 왜 백신이 중요하냐면 치료제 자체는요 이미 감염이 된 다음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그런데 백신은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아예 감염이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좋은데 내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일단 백신에 대한 확보 과정에서 좀 타이밍 놓친 것은 저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확보한 걸 보기 어려운 측면이 아까 우리가 굉장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일단 임상 3상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영국 회사잖아요. 영국에서 사용 승인을 안 했어요. 사용 승인 자체도 안 한 걸 가지고 과연 계약을 한 게 맞느냐. 더군다나 들어오는 계약 시기도 명시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효과를 보니까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개발한 것은 거의 90% 이상인데 이건 또 74%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를 분석해보면 가장 효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백신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게 다른 걸 못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떨쳐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화이자가 됐건 어떤 거 됐건 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워낙 불안정한 상태니까 좀 더 다른 확실한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백신 도입 시기가 곧 경제 회복 시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구체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